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제가 에코프로 BM을 요즘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고가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고가 대비해서 그쵸.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나요? 한 60% 이상 하락폭을 거치고 나서 빠르게 조정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정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정배열을 지나치고 나서 신고가를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의 한 80%, 뭐 많게는 한 100%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신고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근데 그때까지 시가총액이 이 늘어나는 그 규모 자체가 20조에서 3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과연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갈 수 있을까? 그쵸? 올라가면서 아마 매물대에 대한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제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받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이야기를 드릴 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 기준치를 잡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극재 사업 자체가요. 이 27년까지 지금보다 연평균 30%씩 상승을 합니다. 대략 한 4배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오피셜한 내용이지 제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쵸? CAGR이라 그러죠.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이게 30%씩 찍히고 연복리 30%예요. 자, 그럼 뭐 사실상 말 다 했죠. 그냥 성장 산업이라고 인정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쪽에 있는 이 58만 원짜리 이 상황을 고점까지 갔어. 그러니까 뭐 앞에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이미 다 반영을 했으니까 지금 뭐 아직도 비싸고 뭐 여긴 당연히 비싸고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논리잖아요. 근데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58만 원 그래 뭐 단기적으로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만 15배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측면에서는 거의 뭐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58만 원이 단기적으로 발생했었던 오버슈팅 구간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쭉 빠지고 나서 60% 정도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실적은 좋아지겠죠.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었던 것은 맞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리튬 가격에 비해서 뭐 실적이 움직인다. 그 얘기 맞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7% 정도에 수렴한다는 건 그냥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은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런 이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처럼 될 게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가도 그쵸? 굉장히 많이 이 가격대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100불이 넘어가니 뭐 120불에는 뭐 전쟁이 나고 막 난리치면서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들, 특히나 원자재 쪽은요, 어쩔 수 없이 투기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일회일비 하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격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0조의 시가총액은요. 시장이 인정해주는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근거로 고가 58만 원도 시장의 인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쵸 사실 많이 올랐죠.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1년도 되지 않아서 자 보세요. 그냥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만에 6배 정도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저 같은 이 가격을 보는 투자자들은 이 끄트머리를 못 먹는 게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은 이 구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점에 있다는 거고 모든 시세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버리고 펀더멘탈에 막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올해 실적이 뭐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절대 보지 말고 공매도가 농간을 부린다 이런 것들도 막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인정이 어디까지일까? 전 그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치도 그거고요.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 구간에서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급기야는 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냐면 2차 전지 중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밖에 없다. 왜?
상장 시점에 너무 평가를 못 받고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 기관의 농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상장 시점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걸 계속해서 공매도가 찍어 누르면서, 그쵸? 언더슈팅 구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뭔가 이해관계인 것 같기도 한데, 빠르게 적용을 받고 빠르게 빠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적인 세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앞으로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년에 막 6배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뭐 아파트 가격 말도 안 된다 하더라도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쉽죠. 그래서 실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뭐 대신에 뭐 부동산처럼 뭐 몇 년을 보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는 뭐 신용을 써가지고 매수해라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기준치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내가 저가 버리고, 그쵸, 올라오는 상황에서 즉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라는 거고, 지금은 신고가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 그쵸,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구간, 지금 딱 정확하게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8만 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왜? 44조라는 이 엄청난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가격이 58만 4천 원, 즉 시장에서 인정하는 오버슈팅 가격이 58만 4천 원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0%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런 부분을, 그쵸, 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잠깐 드리고 갈 텐데, 자, 내용 간단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5일,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간 종목 에코프로 BM 그리고 KINX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알 테니까, 자, KINX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내용 보세요. 13% 정도 상승 구간에 들어왔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KINX 8시 58분. 그쵸? 8시 58분에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4%대 고가 그리고 종가 13%대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10%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자,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쭉 보세요.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쵸?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그리고 돌파하는 관점에서 바로 시세 구간에 들어갔다. 내가 지금 판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내가 고가에서 수익을 조금 더 못 보고 판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지금 에코프로 BM에 있는 이 정배열 구간이 시작점이라는 거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고가 돌파하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쭉 올라갔을 경우에는 고가에서 매물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가는 희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치를, 그쵸,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보유하는 최종 기간은 최종적으로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그쵸,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12월 14일 날 정확하게 이 매수가 나가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떻게 됐나요? 하루 딱 지나고 나서 20%대 급등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고가 아니면 만들기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 탁 잡았더니 그게 운 좋게 올라갔다, 이런 거야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속 가능한 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연말 이벤트로 여기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 딱 1000분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쵸, 이번 기회에 신고가 매매를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물려있다, 막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참여라고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거기다가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을 함께 적어주시면, 그리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BM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 지금 보면 막 공매도 욕하고 막 그러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공매도는 지게 되어 있어요.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연평균 30%씩 성장한다는 부분이 그냥 오피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얘기를 하겠어요. 뭐 고평가 낸다 막 하고 아무리 찌라시를 뿌려본다고 한들 공매도는 결국에는 추운 날 한강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를 해 가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그쵸, 그 포트폴리오를 이 뭐 업종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차피 한국 시장의 성장 섹터라고 해봤자, 그쵸,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하고 이 반도체 말고는 없어요. 그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을 나눠서 우리가 분산 투자의 행태를 만들어가고, 2차 전지 내에서도, 그쵸, 이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해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말 이벤트에 앞서서, 그렇죠,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 그렇죠, 수익 모델 어떻게 신고가 매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수익 모델 자료,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제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이 종목 시세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00분으로 한 개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거의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그냥 채널 성장만 딱 가지고 가면 이 내용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제가 요 내용, 그쵸,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 돼야 돼요. 어떤 종목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되고, 수익을 못 보더라도, 그쵸, 손실이 아닌 정도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쵸, 요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 말고는 정말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 그리고 연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종목,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